안녕하십니까. 전직 7년차 흔든형 외톨이,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쿤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방탈출에 성공했으면 스텝 1으로 해야 될 것. 우리가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주는 게 좋은 것인지 설명을 이제 간단히 드렸습니다.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경기장을 짓고 우리만의 규칙으로 우리만의 뜻으로 이제 우리만의 트랙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고 이제 오로지 내가 잘했냐 못했냐,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 그것만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트랙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쳐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많이 해줍니다. 많이 도와준다는 말이죠. 그리고 우리가 일종의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.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이 뿌듯하단 말이죠. 제 동생이 이제 저를 좀 많이 도와줬는데 그 도움이 뭔가 더 크게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더 큰 성취를 냈을 때 동생이 저한테 진짜 뿌듯하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.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인 동물입니다. 뭐 가끔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 같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서도 남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선한 심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애초에 뭐 글러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글러먹은 인간이 아니라면은 다 도와주고 이제 박수 쳐주고 응원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스텝 1 방에서 탈출해서 내가 이제 힘든 발걸음으로 문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정신의학과 가서 치료를 받기로 결심해서 뭐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으셨다면은 그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신체 활동을 조금 해주시라. 그리고 이제 나를 이제 학대하지 말라고. 나 자신을 쓰레기 집에서 가만히 내두고 씻지 않고 방치한다면은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거든요. 저도 한 번에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. 그 쓰레기집. 왜냐면 엄두가 안 나거든요. 시작하면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엄두가 안 나니까 치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완전히 깔끔하게 치우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학업하면서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한 넉 달 걸렸거든요. 보통 이제 인터넷 같은데 검색해보면은 불안장애를 치유하는 과정이 뭐 짧으면 8개월, 길면 1년, 뭐 그 이상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방 상태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척도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. 저는 제가 치료가 되고 있고 극복했다 믿었지만은 마지막 과제인 방 치우기, 그게 끝까지 안 되고 최후에 된 거 보니까 그걸 되고 나서부터 이제 제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활동을 해주시고 본인을 씻고 먹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이제 방을 조금씩 치워서 나 자신을 좀 깔끔한 환경에, 깨끗한 환경에 노출시키시고, 그리고 이제 내가 오랜 생활, 은둔 생활을 했다면은 분명히 방에서 많이 쩔어 있을 겁니다.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냄새를 제거해 주시라. 사람이 그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에 잘 씻는 편이다 보니까 냄새에 민감합니다. 바로 알아요. 이상한 냄새 난다는 걸. 싫어해요. 그래서 이제 냄새 빼고 이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제 뷰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. 얼굴 세안 잘 해주고 스킨 토너, 로션, 크림 이런 거 잘 발라주시고 하다 보면은 계속 얼굴이 좋아질 겁니다. 그리고 살도 빠질 거고요.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따로 운동을 하더라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
사회와의 적응 훈련입니다. 이게 사회와 적응 훈련이라는 거는 내가 단절된 채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거를 온라인에서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인간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. 편하지가 않고 불편하고 뭔가 의식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 스텝 1에 이제 내 자신을 이제 가꿔라, 돌봐라, 씻어라 하는 겁니다.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회화 작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, 사람들 만나면서.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나의 과거를 다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, 나의 외모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은 다시 이 방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, 친구들은 이제 자기 이제 결혼해서 그 자기 와이프랑 이제 지내고 애들을 키우기 바빠가지고 잘 보기 힘드니까, 내가 좀 놀고 싶거나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 터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헤맸습니다.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. 아, 이거 나랑 둘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놀러 갈 만한 나도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 했거든요. 처음에 많이 외로웠습니다. 많이 외로웠어요. 근데 그 외로움을 힘들다고 여기니까 고독이 되는데, 이제 그 외로움을 잘 즐겨봐야겠다, 잘 놀아봐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 외로움이 자유로움이 되었고, 뭐 그렇다고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사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있는 지역에 그 자취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단체 카카오톡을 들어갔습니다. 처음에 들어갔던 단체 카카오톡은 저랑 너무 이게 안 맞더라고요. 두 번째에 들어갔던 단체 카카오톡은 이게 소소하게 같이 영화도 보고, 일단 뭐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일상적인 대화 같은 거를 많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적응하기 딱 좋은 환경이더라고요.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뭐 오늘만 사는 것처럼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, 술을 안 마신다 해가지고 그 몸이 안 껴주는 것도 아니고, 이제 술 안 마시는 이제 번개라고 하죠. 병이라고 하죠. 병.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나가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. 이게 온라인에서의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면은 아무래도 내 말투에서 그런 커뮤니티의 냄새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가만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, 요즘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사는지 들었습니다. 충격적이더라고요. 저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대화하는 주제가 달라요. 저는 알 수가 없어요. 이미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해본 적도 없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뭐 아니면 또는 이제 뭐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걸 모른단 말이죠. 뭐 어떤 뭐 그 가전제품이 좋고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자취생들의 모임에 갔을 때 뭐 저랑 비슷한 친구들도 있었지만, 제가 7년 넘는 생활을 했으니까 30살부터 이제 제 사회 경험이 멈췄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30살부터 32살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, 처음에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, 내가 많이 뒤쳐졌구나. 요즘에 저 친구들한테 관심사는 저런 거구나. 저런 유행어가 있구나.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습득을 했거든요.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되더라도 국가에서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. 사회 적응하는 프로그램. 그런 활동을 한 거죠. 저도 제 스스로 내가 출소했다 생각하고 그런 데 가서 이제 내 입을 열기보다는, 뭐 빨리 친해지려고 내 입을 열고 이러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끄떡끄떡거리면서 별로 돋보이지 않으려고 이제 귀를 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었고, 본격적으로 제가 사회화가 되면서
이제 제 친구들이랑 비슷한 선상에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거든요. 그 의사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. 이제 서서히 이제 앙쿠님이 이제 서서히 또래 집단에 이제 유입이 되는 게 치료의 목적이라고. 그러니까 저보고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한테 큰 계기는 이제 직장생활 하는 거였습니다. 이제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하면서 이제 보건소에 배치받아가지고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실이라는 곳에 근무하게 되었는데, 그곳에는 이제 무기계약직, 즉 공무직 선생님들이 많거든요. 뭐 간호사 선생님 3분, 그리고 이제 영양사 선생님, 그리고 이제 운동처방사 선생님 뭐 3분,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한 분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, 다양한 연령대인데 50대 중반 그 아주머니도 계셨고, 40대 후반 아주머니도 계셨고, 40대 초반 형님도 계셨고, 그리고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으신 형님들 2분에다가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그 동생 32살 여자애 1명이랑 저보다 나이 한 5살 많은 그 누나 2-3명이 있었습니다. 그들은 다 이제 나이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잘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그 통합건강증진실 앞에서 민원인 안내하면서 다른 얘기 제가 제 사적인 얘기 하지 않고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화가 되고,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근무 태도로 이제 근무를 하니까 조심스러웠던 그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전 다가오면서 뭐 이것저것 개인적인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잘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 실수했나? 잘못 말했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아니었어요. 그렇게 아무것도 실수한 거 없었고 그냥 잘 얘기했더라고요.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 좀 친해질 테니까 이제 일이 끝났네,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돌아가시면서 밥을 다 사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공공근로를 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공공근로 신청하면은 한 번 더 이제 보건소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꼭 왔으면 좋겠다고. 저 덕분에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증진실 앞에서 이제 민원인들을 제 우선에서 이제 커트 쳐주니까 이제 뒤에 계시는 이제 공무직 선생님들의 이제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게 많이 좀 격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런 칭찬 들었을 때 내가 이 안에서 나름대로 쓸모 있는 인간이었구나, 이런 거 느끼고 사회화되면서 이제 정상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가 붙게 됩니다. 그게 바로 스텝 2입니다. 스텝 1, 방을 탈출해서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치료받고 신체 활동을 하면서 내 몸에 이제 선순환의 그 호르몬 그 체계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을 깔끔한 환경에서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나 자신을 돌보고,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뭐 모임 같은 걸 나가서 이제 사회화 작업을 해라.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무리하게 친해지겠다고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비호감을 할 수 있으니까는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들으면서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하고 사는 사람 살고 있구나,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, 이런 걸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고,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이제 입고 다닐 수 있게 이제 옷 같은 거도 조금 보시고, 이게 뭐 대단하게 옷을 잘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. 그냥 기본 스타일, 기본템에 그 색깔 조합만 잘해도 약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옷을 잘 입어 보이고 되게 좋단 말이죠. 요렇게까지 단계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에 다시 틀어박힐 일이 없습니다. 내가 뭔가 도전을 했다가 또 한 번 심한 좌절감을 느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
뭐 그런 상황은 잘 안 오니까 쉬운 것부터 하자. 그래서 이제 제가 쉬운 것부터 하자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갈 필요 없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올해 뭐 많은 걸 달성을 했는데, 저는 원래 작년 가을쯤에 나와가지고 목표가 2024년도는 한 해 동안 내 체력을 연마하고 내 건강을 되찾는데 주력을 하자, 이게 목표였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니까 이제 당초 원래 계획은 올해 이제 간단한 알바하면서 내 건강 되찾고 이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혼자 좀 많이 다니고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. 네. 많이 극복했습니다. 많이 좋아졌고 뭐 거의 뭐 이제는 누가 봐도 이제 운동장 외톨이 안 갔죠.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이제 끝내고,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요가 이제 레슨 있어가지고 요가 레슨 하고 왔거든요. 밥 먹고 지금 소화 중인데 소화 조금 시키고 다시 헬스장 가서 이제 어깨 운동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끌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해야겠네. 저는 이제 일주일에 운동을 6번 합니다. 지금 헬스장을 주 4회 가고 요가를 주 2회 하는데, 이제 주 4회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가슴 3두, 그리고 등 2두, 그리고 어깨 8, 그리고 하체, 요렇게 이제 4분할로 운동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3분할로 주에 이제 2번씩 운동하는 게 목표였는데,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근육의 재생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피로가 누적이 돼버리니까 헬스장에 지속적으로 가는 게 이제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주 4회 이렇게 운동하는 게 목표가 됐고, 이제 요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요가를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헬스장에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방구석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몸이 굳어버려가지고,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장에는 이제 항상 긴장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. 편도체 활성화됐으니까 이 근육이 이 긴장된 상태를 디폴트 값으로 인식해가지고 이제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. 이완이 안 되니까 유연성이 엄청 안 좋겠죠.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제 근육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자극을 줄 수 없게 되니까 보조 운동으로 조금 유연성에 효과적인 운동을 알아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알게 된 운동이 이제 요가와 필라테스인데, 필라테스는 뭔가 기구 운동이라서 무섭더라고요. 근데 요가는 이게 명상이라는 요소가 좀 있어요. 명상에는 여러 가지 요법이 있거든요. 이게 정적인 명상이 있고 동적인 명상이 있는데, 요가는 동적인 명상에 가깝고, 우리가 이제 걷기나 산책 같은 경우에도 그 동적인 명상의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음의 이제 통제를 내가 이제 온전하게 가져오는 곳인데, 요가를 처음 했을 때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더라고요. 그러면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가 제대로 통제 못하고 못 움직이겠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뭐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내 몸부터 정복하고 이제 바깥의 것들을 하나둘씩 정복해서 제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. 요가 하면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는 법, 스트레스가 왔을 때 조금 릴렉스 할 수 있는 법,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방법,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한 이제 몸의 이완,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것도 제가 근무하면서 돈 모은 거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밖에 나와서 열심히 사니까 사람들이랑 올려다니라고 테니스라도 한번 해볼래라고 물어봤는데, 저는 이제 그때는 테니스 치면서 사람들을 교류할 준비가 안 됐고 요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, 그 돈을 조금 지원해 주시더라고요. 다 지원해 준 거 아니고 제 돈 조금이랑 아버지 돈 조금이랑 해가지고 요가 레슨을 등록했는데, 처음부터 요가원 가면은 이게 아줌마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남자 수강생들 오는 거.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
좀 민망해하는 경우. 그래가지고 이제 요가를 하게 되는데, 요가를 하면서 몸에 힘을 빼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칭, 유연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제 인생을 살 때 힘을 빼고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죠. 늘상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쿤이었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